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저 요즘 핫한 뱅크시 작품 샀거든요. 복권이라도 당첨됐냐고요? 아니요. 뱅크시 작품을 제가 어떻게 샀는지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앤디 워홀, 뱅크시, 이중섭,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단돈 1,000원으로 살 수 있다면 시테크, 뮤직테크에 이어서 새로운 투자법으로 떠오른 아트테크를 소개합니다. 아트테크는 미술품을 포함한 예술 전반의 재테크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작품의 소유권을 수백, 수천 개의 조각으로 쪼개 여러 명의 투자자가 나눠 갖는 재테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트테크는 하나의 상품에 대한 지분을 여러 수로 나눌 수 있다는 분할 소유권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재테크 방법인데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니라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래피티 아트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뱅크시 작품이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에 공모가 됐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뱅크시 작품은 무려 오픈 3분 만에 소유권 완판! 기록을 세웠다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트테크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느껴지시나요? 아트테크는 주식, 코인 이외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MZ세대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점입니다. 공유경제에 매우 익숙하고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에게 유명예술 작품을 소유하는 경험은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유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비교적 큰 리셀테크나 전통적인 투자 방법인 주식 투자, 트윗 하나로 요동치는 암호화폐와 같은 투자에 지친 일부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1,000원에서 10,000원 단위의 소액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은 재테크 방식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세 혜택도 빼놓을 수 없죠. 올해 세제 혜택이 바뀌면서 미술품 투자가 급부상했다고 하는데요. 미술품 구매 시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붙지 않고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이 과세되기 때문에 훨씬 세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투자할 미술 작품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술 작품은 회화 종류, 창작 시기, 크기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되어 모든 작품이 큰 수익을 낼 거라는 기대는 접어두고 작품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물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작품을 골라야 하지만 꼭 살펴야 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의 경매 횟수입니다. 작품의 거래 및 경매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해요. 작품이 거래된 횟수가 많을수록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높아지거든요. 두 번째, 경매 유찰률을 확인하세요. 되도록이면 유찰률이 낮은 작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찰, 즉 경매 무효율이 높은 작품일수록 미술 시장 내 해당 작품에 대한 수요가 적은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아트 프라이스 랭킹 200위 이내에 포함된 제품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트 프라이스는 미술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매년 미술품 지수를 산출해서 발표하는데 이를 주요 화폐나 타 금융지수와 비교 제공해서 해당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투자하고 싶은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생겼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트테크 거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보편적으로 미술품 거래를 생각하면 옥션을 생각하실 텐데요. 옥션의 경우 거래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그림의 소유권을 나눠 갖기 어렵죠. 반면 최근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아트테크 플랫폼에서는 최소 1,000원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소유권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트테크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방법,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트테크 플랫폼이 먼저 예술 작품을 구입하고 그 작품의 소유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 그렇게 쪼개진 소유권을 다시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큰 맥락인데요. 아트테크 플랫폼이 판매한 소유권을 구입한 회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의 지분을 얻게 되고 추후 작품이 매각될 때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대금 결제, 공동 소유 계약, 실물 작품 관리 및 처분 등
미술품 투자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플랫폼에 위탁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믿을 수 있고 나한테 맞는 아트테크 플랫폼을 고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우선 국내의 대표적인 아트테크 플랫폼에는 아트앤가이드, 태사, 아트투게더가 있어요. 작품 분할 단위, 작품 포트폴리오, 부가 수익 방안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답니다. 우선 아트앤가이드는 국내 최초로 미술품 조각 투자를 시작한 플랫폼이에요. 김환기, 이중섭 등 국내 거장들의 작품을 주로 취급하며 작품 분할 단위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직접 아트 콜라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부차적인 운영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반면 아트테크 전용 모바일 앱 테사는 새 플랫폼 중에서 분할 소유권 가격이 가장 싸요. 소유권 한 개가 1,000원부터 시작하고 대부분 구매 수량 제한이 없죠. 투자자끼리도 분할 소유권을 거래하거나 선물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아트투게더는 미술품 공동 구매뿐 아니라 경매, 위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서 종합 아트 플랫폼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작품 분할 단위는 10,000원이고 전시와 렌탈 등을 통한 부가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 투자금, 원하는 수익률 등 자신의 투자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플랫폼을 골라보세요. 다만 아트테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확실히 감가상각률이 낮긴 하지만 정작 미술품이 추후에 매각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미술품이 매각되지 않아서 가격을 대폭 낮춰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투자자끼리 지분을 거래하는 마켓 내 거래 방식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테크를 시작할 거라면 투자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잡는 게 바람직합니다. 말 그대로 장기 투자 상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아트테크에 뛰어들기보다는 미술품의 가치를 보는 안목을 기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부자들만 하는 줄 알았던 미술품 투자를 단돈 1,000원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한 번쯤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사보고 싶다면 그림 보는 안목 좀 있다 하는 당신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봐도 좋겠죠? 네, 아트테크 간단하게 3줄로 요약해볼게요. 첫 번째, 투자할 미술품을 고르는 기준을 정하라.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아트테크 플랫폼을 찾아라. 세 번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셨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색 재테크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